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주택자 내년 말까지 팔아라 양도세 개편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다주택 내년 말까지 팔아라 2023년부터 양도세 기준 변경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로 진행할 예정이래요. 아마 오늘 정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상향 부분이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 시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부분이 이번 주말에 새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개편 부분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개편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과도한 양도 차익이나 다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게 얼마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도 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양도세 세금 산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세금 계획 흐름도를 보시면요, 양도가액, 내가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내가 산 금액을 빼겠죠. 여기에 들어간 비용, 필요 경비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양도차익이 산출이 돼요. 자,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양도가액, 내가 판 금액이 9억 이하면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을 처분했는데 내가 1가구 1주택은 요건을 충족했네.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든 정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가액이 9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한다 말씀드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양도가액으로 나누고요, 이것을 양도차익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계산을 하게 돼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까지를 확대하고 12억 매도 금액까지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산출된 양도 차익에서요,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제외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제외하고 양도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먼저 기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자한테 연 2%, 최대 30%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1주택자는 이 기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연 8%,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한 특별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서 양도 차익을 산출하는데, 여기 다시 최대 80%까지 깎아주다 보니까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신축 아파트 2년 지나고 나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왜? 3년 지나야 24%부터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다 보니까 2년 후에 파는 것보다 3년 뒤에 파는 게 더 이득이죠. 그래서 요즘은 3년 지나고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도 세제 혜택 부분에서 좀 대입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로 정말로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요건을 부여했어요.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최대 80% 받는 거를 부당하다고 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대 80%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공제 최대 30%까지만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자, 그런데 2년 거주 의무를 채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8년을 전세만 돌린 사람한테 80% 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게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발표됐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유 4%, 거주 4%로
각각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유기간 8년 중에서 실거주 4년이에요. 그러면은 보유 8 곱하기 4%를 곱하게 되고요. 거주 4년에다가 4%를 곱해서 48%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양도세 개편안 두 번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유는 최대 40%까지 적용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 40% 적용받는 거를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자, 양도 차익이 5억에서 10억이면 30%,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20%면 20%, 그리고 양도 차익이 20% 초과되면 10%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게 돼요. 단 거주 40%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80% 적용받았던 사람이 양도 차익이 20억 원 초과되면 80%가 아니라 50%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보유 초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진 않아요.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뭐 20년 보유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택을 80% 받았다가 50% 수준까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과세 기준 자체가 12억으로 상향됐지만 대부분은 세부담이 완화되는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에 나온 내용은요, 여기에 더해서 다주택자 시기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전에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최종 1주택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있어요.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A주택 팔았어요. 그리고 B주택도 어떻게 세부담 내면서 팔았습니다. 나머지 한 주택이 있잖아요. 원래 작년에는요, 내가 1주택 된 시점부터 내가 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했으면 바로 처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 주택, 두 채 주택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돼서 내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경험은 다 아실 건데, 이게 1주택자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늦게 처분한 주택이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80%를 받았다, 그러면은 1주택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주택 되자마자 바로 처분해도 80%를 받다 보니까 이게 최종 1주택 개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해서 이것을 개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주택이 10년 보유를 했어요. B주택도 10년 보유를 했습니다. 각각 투자용이고 거주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A주택은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B주택은 언제든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요. 자,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A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을 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축소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자, 뭐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다주택자였다가 최근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만간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2023년부터 리셋이 된다네? 그럼 당연히 그 전에 처분하려고 하겠죠. 또한 이것은 공급 증가 이슈뿐만 아니라 수요 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1주택자인데 추가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정권은 언젠간 바뀌겠다. 그냥 난 취득세 중과 물고 그냥 한 주택 더 사겠다. 그런데 이걸 사게 되면 기존 주택의 장특공제가 리셋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 한마디로 수요 차단과 공급 증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 고민이 크게 짚어질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주택자한테 해당은 안 되고요. 본인 거주주택까지 전부 처분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처분해야 기존의 다주택자 시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으로 좀 고민하신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여당의 양도세 개편안이 너무 계산 방식을 복잡화시킨다는 문제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뭐 누더기 땜질시키다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을 정도로 좀 많이 어렵게 바뀐다는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부동산 자료실 오픈한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 개편 내용 보시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과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 지역 규제와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부동산 지식을 총정리해서 저희가 곧 시리즈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